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EMC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PCB 설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PCB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개략적인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일청, 어, 그러니까 일청 또는 양면 기판을 설계할 때 우리가 보통 그 이제 비용 때문에 보통 1층이나 그 다음에 양면 기판, 2층 기판을 많이 씁니다. 쓰고, 특히 파워 쪽에는 이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가격이 좀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4층 내지는 이제 다층 기판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1층, 2층 기판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통 우리가 1층이나 2층 기판을 쓰는 이유는 이제 EMC 측면보다는 사실 이제 비용 측면을 고려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쓴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회로만 있는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수백 킬로헤르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양면 기판을 써도, 근데 이제 고주파의 어떤 이제 마이크럼 클락이 있는 경우는 좀 사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책에서 이제 좀 권장하는 내용은 1층이나 2층 기판은 클럭 주파수가 10MHz보다 작은 경우에만 이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DSP나 이제 이런 거 쓰면 보통 뭐 그 이제 클럭 주파수만 뭐 한 3, 40메가 되고, 또 이제 DSP에서 빌드로 올리면은 150메가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4층이나 이제 다층 기판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클럭 주파수가 이제 10메가헤르츠보다 작은 경우에는 쓸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면 1, 2층 이제 기판을 쓸 때는 이제 설계 최적화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위험 신호들, 그러니까 이제 구형파 스위칭, 그러니까 클럭 신호 같은 것들, 이런 경우는 이제 스텝으로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이제 내려오는 경우는 이제 모든 잡음들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신호들은 이제 제일 먼저 패턴을 이제 구성해 가지고 걔를 먼저 한쪽으로 이제 몰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 회로의 어떤 스위칭, 이제 이 전달되는 그런 이제 스위칭 회로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음의 이제 클럭과 관계되는 그런 회로들은 먼저 설계를 해가지고 배선을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이게 먼저 해 놓는 게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패턴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크리스탈이나 발진기 아래는 작은 접지판을 만들어 놓는다. 보통 이제 양면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양면으로 하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면 이제 크리스탈 이렇게 이제 설치하고 이제 타면 설치하겠죠. 그 다음에 바텀면에다가 크리스탈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바텀면에다가 이제 그라운드를 설치해가지고 수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놓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크리스탈이나 발진기 아래에 작은 접지판을 만들어 여기에 크리스탈이나 발진기의 케이스를 접촉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층이나 2층 기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발진기보다는 크리스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는 크리스탈의 고주파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발진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마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회로를 구성한 이제 그런 이제 발진 회로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층이나 2층 이제 양면을 쓸 때는 고주파 성분이 적은 이제 그런 크리스탈을 쓰는 게 좋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2층 디지털 기판에는 접지와 전원은 격자 형태를 배선한다. 15.3절에 이제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제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고주파 디지털 클락을 쓰는 이런 회로들은 그라운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격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라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클락을 사용하는 요 인제 IC, VCC 라인은 이제 직렬로 작은 페라이트를 이제 연결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인제 요렇게 해 가지고 캡 달고, 그다음에 이제 IC에다가 인제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이제 페라이트와 이제 캡을 꼭 이제 달아 주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요 주변에 인제 회로는 이 빈 공간을 띄워 놓지 말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를 꽉 이렇게 채워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기판의 접지 구조 및 여러 곳을 연결해야 하며 절대 또 플로팅 상태로 인제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제 이 뭐 어떤 인제 플래너로 이제 채웠는데 걔를 플로팅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인제. 그래서 일단은 인제 요 VCC 라인 주위에는 어떤 패턴에 인제 그 선만 연결하고 인제 패턴에 어떤 빈 공간을 인제 두지 말고 플래너로 채우고 그냥 그라운드로 채워 가지고 그라운드로 접지시키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클록은 확산 방법으로 이게 주파수 스펙트럼 상의 클록 에너지를 확산시켜 방출량 피크를 그걸 고려해야 된다. 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IC 한 개마다 최소 2개의 커플링 캐패시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캐패시터는 2개를 IC 중심으로 맞은편에 따라서 전원 전류가 흐르는 루프 2개의 영향이 서로 상쇄되도록 해야 된다. 11.5절에 이제 있는데, 얘를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림, 이제 글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림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입력과 출력단에 입력척과 출력척에 이제 이 캡을 다 달아가지고 요 루프를 이제 좀 최소화하라라는 겁니다. 요 그림을 보면 이 글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층과 2층으로 이제 할 때는 클럭과 같은 위험 신호들 루프를 작게 만든다. 요거는 이제 IC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캡을 달고, 페라이트 코어 달고, 여기도 이제 출력되는 캡을 달고, 이렇게 이제 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접지 구조와 전원 구조를 격자 형태로 만든다. 이제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상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단면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PCB가 PC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바텀 면에는 이제 부품도 올라오고 이제 뭐 고주파 라인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러면은 탑 면에는, 바텀 면에는 대부분 이제 물론 일반 이제 라인도 흘러가 있지만은 그냥 그라운드로 쫙 이제 깔아주면은 이제 영상판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형성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탑 면에 주로 이제 부품 및 신호라인을 하고, 바텀 면은 그라운드로 이제 까는 게 좋은데, 이제 이게 PCB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PCB가 아주 작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양면으로 이제 이제 부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비용을 아무리 아끼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층 구조를 하는 게 좋죠. 이제 다층 구조를 해가지고 이제 파워 플랫 넣고, 그라운드 플랫 넣고, 그다음에 탑 면에는 이제 컨트롤러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는 무거운 부품, 그다음에 요 아래는 이제 가벼운 부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아무리 비용이 뭐 중요하더라도 이제 4층 이상으로는 해야 우리가 이제 EMI를 이제 좀 대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CB 설계할 때 이제 비용 때문에 이제 단면이나 양면을 고려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EMI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DSP나 마이크롬에서 쓰는 클럭 주파수만 우리가 알면은 이제 아무리 비용이 중요하더라도 이제 EMI를 통과 못하면 이제 제품을 출시를 못하기 때문에 EMI에서 다시 4층으로 바꾸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애초에 이제
근력 주파수가 이제 뭐 한 10메가 헤르츠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4층부터 이제 고려를 하는 게 이제 제일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층기판 이제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다층기판을 우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보통 6가지 이제 그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층기판은 이제 이거는 이제 판이 이제 다층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신호 라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이렇게 플랜으로 이렇게 신호 플랜 이제 요걸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주파 라인 간의 어떤 이제 캡 성분들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고주파 신호가 이렇게 할 때 리턴 라인 이렇게 이제 형성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리턴 패스를 이제 페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층 기판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리턴 패스가 형성됨으로써 이제 돌아오는 길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EMI 방사나 이런 게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층 기판의 좋은 점은 판이 있으므로 마이크로 스트립 슬로 구조나 스트립 슬로 구조로 신호를 배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플랜 사이에 신호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플랜을 두고, 그 다음에 신호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런 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립 슬로나 스트립 슬로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호 라인, 고속 신호 라인 돼가지고, 아래에 이제 어떤 리턴 패스를 이제 만들 수 있는 플랜이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이들 슬로 구조는 전송 슬로 임피던스를 조절할 수 있고 1층이나 2층 기판에 임의로 배선되는 스트레스보다 방사를 훨씬 적게 만들 수 있다. 요게 핵심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후 판에 기한 전류가 흐르는 경우 루프 면적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접지판은 접지 임피던스가 상당히 낮으므로 접지 노이즈가 크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고속 신호의 어떤 리턴 패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층 기판을 쓰는데 이 이제 다층 기판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6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층 기판 설계 목표는 다층 기판을 사용할 때 6가지의 설계 목표를 명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신호층은 언제나 판에 이웃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얘기하는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립 슬로나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립 슬로 같은 경우 이제 이 신호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신호 라인과 플랜은 이제 이웃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게 고주파의 리턴 패스가 형성되겠죠. 리턴 패스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신호층은 바로 이웃한 판과 아주 가까이 놓여 있어야 하고 강하게 결합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고주파의 리턴 패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리저와이어 이제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리턴 패스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가가지고 이제 바튼 이제 밑에 플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뚜루루 이렇게 이제 따라오는 데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일정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 되는데 중간에 이제 뭐 비아나 뭐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흐트러지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대한 이제 좀 요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 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어떤 이제 거리도 조금 이제 최대한 이제 좀 어떤 저런이 유지되는 선에서 짧게 하면은 좀 어떤 강하게 이제 유지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신호층은 바로 이웃합판과 아주 가까이 놓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고주파 신호는 이제 L, C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어떤 같이 형성되는 어떤 거리에 따라서 이제 어떤 강하게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고주파는 고주파기 때문에 LC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리치 와이어처럼 이렇게 결합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까이 놓여야 한다.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좀 비슷한, 1번은 이제 밑에 플랜을 이제 형성해가지고 리턴 패스가 형성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2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플랜을 너무 이제 거리를 두지 말고 아주 가깝게 붙여가지고 두 개의 어떤 리턴 패스와 신호 라인이 리치 와이어처럼 리치가 서로 이제 꼬아놓은 선이죠. 이제 선을 이렇게 꼬아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꼬아놓은 것처럼 이제 그 판을 이제 가까이 이제 붙였다 그러면은 걔를 최대한 가깝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정기적으로 결합되게 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판과 접지판은 서로 강하게 결합돼야 된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전원판과 접지판은 이제 플랜으로 형성되는, 요거 이제 이게 파워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면은 플랜으로 형성해가지고 이제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제 이 파워 라인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플랜으로 형성 안 하고 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맞죠. 그러니까 다층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플랜으로 얘도 플랜, 얘도 플랜.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캡들이 형성돼가지고 이제 노이즈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판과 이제 그 접지판은 서로 단단히 결합돼야 된다는 거는 이게 이제 플랜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 파워 라인과 이제 전원 라인 모두 플랜으로 형성이라는 거고, 그럼 네 번째, 고속 신호들은 판 사이에 위치한 층에 배선되어야 한다. 이 경우 판들은 실드 역할을 하고 고속 신호 트레이스로부터 방사를 막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속 신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그라운드 플레인도 파워 플레인도 하고 고속 신호를 요 안에 배치하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6층인데 이제 이제 로우 프리퀀시는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 플랜과 파워 플랜으로 해가지고 리턴 패스를 형성하게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라운드 플랜과 파워 플랜 사이에 하이 프리퀀시를 이제 라인들을 배치를 해 놓으면은 이제 그라운드 플랜과 파워 플랜이 이제 이런 어떤 방사 노이즈를 다 이렇게 이제 잡아준다는 얘기는 이제 방사를 잡아준다는 이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얘들이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게 리턴 패스를 형성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 고주파기 때문에 방사 노이즈를 많이 발생하는데 아래로 다 이제 플랜이 있으면은 내가 리턴 패스를 이제 뭐 이쪽이 아니면 이쪽으로 뭐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여러 층을 거치더라도 이제 그라운드 플랜과 파워 플랜 어느 하나를 통해서 이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방사되는 이제 그런 확률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고속 신호들은 이제 판과 판 사이에 배치를 해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수의 접지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예. 그래서 이제 층을 한 10층, 20층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는 접지판